외교통상부는 미국이 독도를 한국령에서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자국지명위원회의 조치를 원상 회복시키기로 한 데 대해서 환영했습니다. 공정택 후보가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되면서 앞으로 고교 선택제 시행 등 기존 교육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한 관리가 생명인 정부의 내부 문서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그대로 노출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천국 서편지의 소설가 이청유 씨가 오늘 새벽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교통상부는 미국이 독도를 한국령에서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자국지명위원회의 조치를 원상 회복시키기로 한 데 대해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립지리정보원 지도는 독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상 회복시켰지만 아직도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 락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구용회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독도 영유권 표기 원상 회복과 관련 부시미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준 데 대해 환영하고 이를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독도에 관한 미국 내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처럼 신속하게 원상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하지 않았는데 다행이라며 다음 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측면도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독도 영유권 원상 회복을 신속하게 결정한 것은 미국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의 독도 표기 원상 회복 지시가 미국 정책 근간의 변화라기보다는 한국 방문을 앞두고 한국 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숀 맥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독도 문제와 관련 무엇보다 우리의 정책이 변화되지 않았다는데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독도 문제는 한일 양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독도 표기를 원상 회복했지만 미 국립지리정보원 사이트 지도에는 독도가 여전히 일본명인 다케시마와 이른바 중립표기인 리앙쿠르 락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주미 대사관을 통해 미 지리정보원 사이트에서 독도 표기가 누락되어 있는 배경과 이유를 파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CBS 뉴스 구용입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독도와 관련한 미국 지명위원회의 원상회복 조치와 관련해서 조지 부시 대통령의 어제 언급으로 지난주 있었던 오해가 가라앉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오늘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의 방문 이전에 이 문제가 잘 매듭지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진 관료들의 결정이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정치적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 흥미롭다면서 미국의 입장은 어떤 측면에서도 바뀌지 않았으며 지난 50년간 변한 것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독도의 영어 표기를 독도, DOKDO로 통일하고 이 명칭이 리앙쿠르 암석을 대체하도록 외교력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독도 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중장기적으로 미 주요 정부 기관의 독도 표기를 이같이 변경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독도에 대한 영문 명칭이 TOKDO, 톡도, 독도 아일랜드 등 여러 가지 표기 방식으로 기재되어 왔는데 이 같은 명칭은 앞으로 독도로 단일화됩니다. 한편 정부합동 독도 태스크포스는 독도 영토관리 대책반으로 명칭을 확정하고 다음 달 4일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합니다. 공정택 후보가 강남 지역에서 몰표를 받아서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됐습니다. 앞으로 고교 선택제 시행 등 기존 교육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최승진 기자입니다. 현 교육감 공정택 후보가 첫 직선 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됐습니다. 조직표보다는 보수층 표의 결집이 우위를 보이면서 공정택 후보에게 승리를 안겼습니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강남 지역에서 몰표가 나오면서 공 후보가 교육감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투표율은 19%대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공 당선자의 득표율은 강남 61.14%, 서초 59.02%로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개구의 유권자들은 공 후보에게 주 후보가 얻은 표의 2배가 넘는 표를 몰아줬습니다. 결과적으로 반정교조를 표방한 공 후보의 선거 전략이 적중하며 보수층 결속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학생
학부모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학생을 남보다도 제일 사랑했던 것이 승리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택 후보가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됨으로써 기존 교육정책은 한층 힘을 받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학교 자율성을 앞세워 추진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 도입 계획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예정대로 2010학년도부터 교육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정택 당선자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학교 서열화와 사교육비 폭증 등을 이유로 교원, 시민단체의 비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야권에서도 강한 반발이 예상돼 향후 교육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최승진입니다. 철저한 관리가 생명인 정부의 내부 문서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그대로 노출된 어처구니 없는 일이 C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허술한 문건 관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초 한 인터넷 대형 포털 사이트 카페에 장관 내정자에 대한 업무보고라는 문서가 걸렸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있던 사회복지정책본부에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문서를 만든 때는 지난 2월, 현재 김성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했던 내부 문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보고서엔 복지부 정책 사항과 사업 추진 계획 등 민감한 부분이 상당수 담겨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산하 자치행정과가 작성한 지방행정 여론 동향이라는 일별로 된 내부 문건도 수십 개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이런 문건들이 어떻게 인터넷 카페에 버젓이 돌아다닐 수 있을까? 관계당국은 소속 공무원들이 정보 공유를 위해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옮기다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는 궁색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뒤늦게 정부 당국은 해당 포털 사이트에 의뢰해 부랴부랴 일반인이 관련 문건을 볼 수 없도록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정부 문건이 며칠째 버젓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등 정부의 허술한 문건 관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조교입니다. 송파 신도시 분양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1년 가까이 늦춰진 2010년 10월에나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신도시에 포함된 군부대 골프장 이전 문제 등으로 분양 시기가 늦어지게 됐다며 이 같은 내용의 송파 신도시 개발 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안을 보면 주택수는 주변 장지지구와의 형평성 문제로 용적률이 낮춰지면서 당초 4만 9천 가구에서 4만 6천 가구로 줄게 됐고 분양가도 1,000만 원대 후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2분기 민간 소비가 4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수기업과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기업경기조사, 즉 BSI 지수는 76으로 전달보다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8월 7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내수기업은 73에서 71로, 중소기업은 71에서 69로 각각 2포인트 하락해서 2006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서민 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후행 지표로 알려진 카드 연체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감독원은 11개 카드 겸용 은행의 신용 판매와 카드론, 현금 서비스를 포함한 카드 채권 연체율이 3월 말 1.39%에서 6월 말 1.45%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카드 연체율 상승은 은행들이 상반기에 경쟁적으로 카드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카드 사용액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광우병소의 위험성을 방송한 PD수첩에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PD수첩 방송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미국에서도 광우병이 1996년 이후로 발견되지 않았다며 동영상 속에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정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신들의 천국 서편제의 소설가 이청준 씨가 오늘 새벽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68세인 이청준 씨는 지난해 폐암을 선고받고 그동안 항암 치료를 받으며 병과 싸워오다
최근 병세가 악화돼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1965년 단편 퇴원으로 등단한 이 시는 당신들의 천국, 이어도, 축제 등의 작품이 있으며 한국 현대 소설의 본격적인 출발이라 할 수 있는 1960년대 소설 문학의 한 장을 열었습니다. 이 시의 빈소는 서울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14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의는 2일 오전 8시 전남 장흥군 회진면에서 치러집니다. 빙붕은 빙하가 녹은 물과 눈이 결합하면서 만들어진 얼음 덩어리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캐나다의 엘즈미어 섬은 거대한 빙붕으로 쌓여 있는데요. 1900년 초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빙하가 떨어져 나가는 모습 지금부터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캐나다 북부에 위치한 엘즈미어 섬 근처 워드헌트 빙붕에서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북극의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워드헌트 빙붕에서 떨어진 얼음 덩어리인 만큼 규모도 엄청나게 큽니다. 북극해로 흘러들어가는 얼음 덩어리. 최근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빠르게 진행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걱정이 됩니다.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서 제37회 스크래블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보드게임 스크래블은 1930년부터 시작된 단어 만들기 게임으로 전 세계에 애호가들이 있습니다. 대형 텐트 아래에서 게임에 열중한 선수들과 게임 중 잠시 머리를 식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400여 명이 되는 선수들이 참가해 두뇌 게임의 경쟁은 더욱 치열했는데요. 이번 스크래블 대회의 우승은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미국 위스콘신주 오시콘시시에서는 에어쇼가 열렸습니다. 이 에어쇼에는 제트팩이라고 불리는 개인용 비행 엔진이 공개가 됐는데요. 등에 개인용 엔진을 매면 하늘에 떠올라서 어디든지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에어쇼가 열리고 있는 미국의 위스콘신주로 한번 가봅니다. 미국 위스콘신주 오시콘시시에서 열리는 한 에어쇼. 등에 엔진을 매달고 사람이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두 개의 원통 안에 들어있는 회전 날개가 돌면서 하늘을 날게 되는 제트팩. 지금까지는 비행 시간이 1분을 넘기지 못했지만 이번에 개발된 비행 엔진은 최대 30분까지 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행 엔진이 상용화되면서 영화에서만 보던 사람이 하늘을 나는 장면을 실제로도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는 페루의 민속주를 알리기 위한 2008 피스코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피스코를 베이스로 만든 칵테일을 맛보기 위해 지역 주민들 외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찾았습니다. 페루의 민속주 피스코는 포도를 숙성시켜 만들었고 피스코주의 종류도 가지각색. 포도종에 따라 각기 다른 향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피스코주의 수출량은 2배가 늘면서 페루 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통이 깊은 민속주인 만큼 피스코주에 대한 페루인들의 애정은 각별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차차 흐려져 낮에 서울 경기도부터 비가 시작되고 그 밖의 지방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후에는 충청북도,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에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6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8.4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